엄마가 변했어요. 안정환 수필집. 3. 내 생의 값진 날. 신뢰. 서울 이태원에 이사와서 마련한 보금자리는 주인집과 마당에 있는 수돗물을 같이 썼다. 작은 부엌에는 연탄으로 난방을 했고 빨간 석유 난로에 음식을 만들어 먹던 시절이었다. 낯선 서울에 딸 하나를 데리고 남편보다 6개월 뒤에 대구에서 이사를 왔고 남편은 선배 공장을 맡아 하던 때였다. 빈손이었지만 어떻게든 살아지겠지 하고 살았다. 29 세댁은 주인집과도 친해졌다. 두 돌도 되지 않은 우리 딸은 대구 사투리를 막힘없이 썼다. 그런데 우리 딸과 동갑인 주인집 막내 아들은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술술 눈치가 보이기도 했다. 우쭐하기도 했었다. 얼마간 살다 보니 주인집을 드나드는 아주머니가 있었다. 우리 아이는 만나는 사람마다 꼬박꼬박 인사를 잘하니 어쩜 딸이 이렇게 똑똑하냐고 똑순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었다. 그 아주머니는 36개월짜리 돈 개를 하는 개주 아줌마였다. 똑순이라고 부르고 예뻐하며 드나들던 아줌마는 내게 개를 해보라고 했다. 40년 전 방세가 20만 원, 보증금에 월 5만 원을 내는 때였고 서울의 땅값이 한 평에 50만 원 정도 했을 때였다. 세댁에게 500만 원짜리 개를 하라고 했으니 무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모험이었다. 주인집 아줌마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넣어주지 말라 했다고 한다. 남편 월급의 3분의 2 이상이 갯돈으로 나가야 했다. 소식을 들은 대구의 시부모님은 눈뜨고 코 베어 간다는 서울에서 뭘 믿고 개를 하느냐. 모으고 싶으면 은행에 넣으라고 성하였다. 이쪽 저쪽 다들 염려스러워했다. 월급이 늦거나 수금이 안 되면 갯날은 전쟁이었다. 그래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부어 나갔다. 36번 중에 20번째에 타는 거였다. 아직 불입할 날이 16번이나 남았으니 큰돈이라고 담보를 잡거나 각서를 써야 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냥 갯돈을 태워주었다. 둘째를 가져 만삭일 때 갯돈을 탔다. 마당에는 목련이 피어나고 담장에는 넝쿨 장미가 대문 위에 아치를 이루며 피어나는 독채 전셋집에 이사를 했다. 일요일 이사를 하고 그 다음 일요일 일주일 만에 둘째를 출산했다. 이 집에서 막내 아들까지 낳고 아이 셋과 아파트를 살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다. 아파트에 이사 가서도 아이들은 마당에 병아리를 사서 어미닭이 되도록 키운 이 집을 그리워했다. 이사를 간 뒤로도 푼돈을 넣어 목돈을 만지는 기회를 하였고 그 집과의 인연도 계속되었다. 그 집 아저씨는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이었고 딸만 셋을 두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 집 막내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을 때쯤 갯날이면 어김없이 아주머니가 돈을 보내라는 전화가 오는데 연락이 없어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큰딸이 받으면서 돈을 은행으로 보내라고만 하고 저녁에 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조금은 이상했지만 그냥 넘겨버렸다. 저녁에 계주 큰딸한테 전화가 왔다. 이번 달 번호에 해당하는 개원에게 갯돈은 무사히 태워주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기면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결혼도 안 한 아가씨가 그런 큰일을 당했는데도 의연하게 대처한 것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상을 당했지만 집안일은 사적이고 공적인 일을 그르칠 수 없다는 거였다. 그때 많은 걸 깨닫고 배웠다. 서로가 믿음으로 약속을 지켜내었고 그 발판으로 집을 사는 계기가 되었다. 신뢰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었다. 가끔 내가 어른으로서 인생 선배로서 세상 사는 조언을 해줄 때는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많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해준다. 2년 전 남편이 조금 알고 지내는 지인한테 이 일만 쓴다고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큰 돈도 아니지만 약속을 어기고 미루기만 했다. 꼭 필요할 때 쓸 수도 없으니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옛말에 돈을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는 말이 있다. 돈이 얼마나 급했으면 빌려달라고 했을까. 돌고 도는 돈이라고는 마음으로 빌려주었는데 전화를 해도 받지 않을 때는 도리어 가슴이
두근대기도 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고마워해야 하니 이게 뭔가 싶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일이 2년이 되어 받은 게 며칠 전이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먼저 무슨 사정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 덜 기다릴 텐데 전화를 받지도 않고 피하면 무시당하는 생각이 들고 기분이 나쁘다. 40년 전 개를 시작했던 아주머니는 수년간 식물인간이 되어 딸들의 간호를 받다가 회복을 못하고 돌아가셨다. 계주의 큰 따님은 책임감 있게 여동생 둘을 먼저 시집 보내고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를 낳아 잘 살고 있다. 지금도 그 시절이 떠오른다. 약속과 신뢰는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알던 때였다. 힘들게 살 때도 있었지만 약속과 신뢰는 믿음을 주는 재산이다 라는 생각으로 생활하다 보니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날이다. 2021년 7월 내 생애 값진 날. 코로나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2020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두고 있다. 흔히 슬픈 일은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온다는 말이 있지만 어쩌면 아픔과 기쁨도 공존하는가 보다. 70세쯤이나 내볼까 하던 수필집을 좀 일찍 내기로 했다. 예술인 창작 지원금을 신청하고부터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책을 내보신 경험 있는 교수님은 시간이 없다고 서둘러야 된다는 소리를 했지만 귓등으로 흘려듣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다. 게다가 갑자기 닥친 병원 입원, 수술, 다행히 시간이 흘러가니 7월 30일에 치료도 끝나고 못 말리는 가족 수필집도 세상 빛을 보게 되었다. 시험시험 쓰던 글이 한 권의 책이 되어 나오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나의 사진과 나의 이름으로 된 책이 이렇게 기분 좋은 느낌일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14박스나 되는 500권의 책이 용달차에 실려 집에 도착했다. 거실 한편이 그득하다. 친척, 가족, 문우, 지인들한테 보내느라 출근길에 우체국을 안방 드나들듯이 들락거렸다. 남편과 자식들이 서둘러서 책이 나온 지 9일 만에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었다. 올여름 긴 장마에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출판 기념회 행사를 치르러 가는 차 속에서 남편 친구의 문자를 받았다. 내 책을 읽고 소감을 써서 보낸 글이 도로 내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소감. 세상엔 거대한 담론으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지식을 전달하고 자기를 일깨워주는 여러 종류의 전문 서적과 소설, 수필들이 있지만 가로 점점점 가로 내 친구 진혁이를 사랑해준 한 여인의 고된 여정에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구에서 친구. 사랑과 인정으로 수놓은 마음 줄을 읽으며 넓고 바르게 일상을 보는 눈, 숙모님 어른 내외 분을 쏙 닮았네. 가로 사촌 오빠. 가로. 대구에 계시는 남편 선배님께서는 혹시 글 쓰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보낸다며 자필로 쓴 장문의 글과 부친이 생전에 출판해서 유품으로 아끼고 있던 책을 8권이나 보내주셨다. 쏟아지는 빗속에도 참 많은 분들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주셔서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고 축하글과 축하금, 떡, 과일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주어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했다. 보는 사람마다 대단하다, 수고했다는 말을 아낌없이 해준다. 글을 쓰고 책을 낸다는 보람이 이런 거였구나 생각했다. 최근에 아들러 리더십 코칭이란 책을 22권째 냈다는 서재진 작가를 만난 적이 있었다. 여러 권의 책을 내는 걸 부러워해야 하는데 내 한 권의 책이 22배 더 기쁨인 것은 속일 수가 없었다. 책이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다. 서점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왔다고 집에 있는 책을 좀 갖다 달라고 했다. 야호, 이런 일도 있구나. 내 책도 누군가의 손에서 읽혀지는구나. 그 며칠 전 잠실 교보문고에서 내 책을 만난 날의 한이가 되살아났다. 책을 배달하고 오는 길에 종로에서 출판 기념회 날 유튜브를 찍어준 신 대표를 만났다. 오늘은 추가 주문책 배달을 하고 책을 출간하게 된 동영상을
을 찍으니 기분이 업되어 말이 술술 잘 나왔다. 살면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고 행복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제 책은 몇십 권만 남기고 누군가의 품으로 옮겨갔다. 내 책을 읽어주기만 해도 황송하다고 생각했는데 10월에 어느 날 출판사에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 아까워서 어떻게 쓰느냐고 했더니 출판사 대표님이 기념 반지를 하라고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크긴 했지만 나를 아껴주시고 축하해주신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녹아있는 신상품 구찌 무늬 금팔찌에 고마움을 새겨 기념으로 남겼다. 책을 선물하다 보면 짧은 글이라도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제 책이 나왔어요 하면서 바로 코앞에 보여줘도 책 제목도 읽지 않고 소닥 쳐다보듯 하는 사람도 있다. 글 쓰는 사람으로는 참 서운한 일이다. 나도 그렇게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한다. 좋은 작품의 영화가 나오면 흥행이 되다가 막을 내리고 유명 배우도 세월 따라 음악에서 사라진다. 거침없이 나가던 책도 이제 뜸해졌다. 책을 내고 연극의 주인공이 되어 서너 달은 꽃구름 위를 걷는 듯 너무나 행복했었다. 책 출판의 행복에 쌓여 환자의 삶도 묻혀 버린 내 생에 참 값진 날들이었다. 만약에 두 번째 책이 나와도 이 기분 이대로 느낄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2020년 12월. 열쇠. 가당치도 않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며느리가 시집 오면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를 차고 있다가 상당 기간 며느리를 눈여겨 본 후 물려주었다고 한다. 그 열쇠의 꾸러미는 한 가정의 권력을 의미했다고 한다. 그러하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권력을 쉽게 포기한다는 게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세상은 변하여 아파트를 출입할 때도 숫자만 꾹꾹 누르면 문이 열리고 자동차도 멀리서 버튼만 누르면 차 문이 열린다. 어릴 때는 대문이 있어도 열쇠가 필요 없었다. 항상 대문이 열려 있었고 방문도 열쇠가 걸려 있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허술하기 짝이 없지만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다. 며칠 전 가게 문을 열려고 열쇠를 꺼내어 무엇이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데 무겁다는 생각이 들며 거추장스러웠다. 15년을 한결같이 열고 닫던 문에 열쇠를 밀어 넣었는데 오른쪽으로 돌렸는지 왼쪽으로 돌렸는지 머리로는 기억이 없고 손은 기억하고 있어 문을 열 수 있었다. 유일하게 열쇠를 사용하는 곳은 우리 가게밖에 없다. 그 세월 동안 열쇠 꾸러미를 계속 꿰기만 했지 정리를 한 적이 없었다. 찬찬히 보니 주황색 플라스틱 위에 보라색으로 파리의 개선문이 박힌 열쇠고리가 매달려 있었다. 큰아이 신혼여행 때 선물로 사온 것인데 기퉁이가 날아가고 색이 바래도 애지중지 기념으로 지니고 다녔던 거였다. 어떤 용도인지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열쇠가 3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쓰는 카드 2개, 하얀 플라스틱 안에 태권도복 입은 손자 부성이가 담긴 열쇠고리, 달포전 부성이는 태권도 검정띠를 딴 기념으로 할아버지한테는 액자를 선물하고 할머니에게는 묵직한 열쇠고리를 주어서 같이 달고 다녔다. 잊지 말고 꼭 달고 다니라는 부성이의 당부가 있었다. 옛날에 한양 갈 때 짐을 꾸리려고 눈썹도 빼놓고 간다고 했는데 곡간 열쇠를 받은 것도 아닌 것을 오래도 가지고 다녔다. 오늘은 과감히 줄여야겠다. 부성이가 들어간 열쇠고리에 가게 열쇠 하나만 달았다. 이렇게 가볍고 좋은 것을 진즉에 줄일 걸 하고 생각했다. 남편은 차를 참 좋아한다. 젊을 때는 베스트 드라이버라 축혀 세워준 적도 많다. 한때 사람들은 차보다 집이 중요하다고 했던 시절도 있었다. 집도 없는 처지에 월세 사는 사람도 차를 가지고 다니며 분수에 맞지 않는다는 말들도 많이 했다. 요즘은 그런 것은 흉거리가 아닌 자동차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되었다. 차는 발이고 생활수단이 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아들이 군대 제대할 때쯤 하얀색 중고차를 사서 아들을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이 복학하고 차를 가지고 학교에 다녔다. 그 뒤 장가도 가고 몇 번의 차도 바꾸었다. 어쩌다 둘만 사는 우리 집에 차 2대가 되었다. 운전은 서툴지만 내가 가지고 다닐까 하고 처분하지 않은 차가 있었다. 남편은 내가 차 키를 들고 나가 운전을 하면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하며 좀채 차 키를 맡기지 않는다.
어느 날 아들이 차를 쓰겠다고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다. 그런 중에 아들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다. 차 키를 잃어버려 꼼짝 못한다고. 우리 집에 있는 것을 갖다 달라고 했다.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 키를 갖다 주었다. 한편으로는 미우면서도 추운 날 밖에서 떠는 걸 생각하면 자식이라 가슴 아프기도 했다. 원래 있던 자동차 한 대는 아들이 출퇴근용으로 쓰고 조금 더 큰 우리 차는 가정용으로 손자 부성이와 며느리가 타고 다닌다고 했다. 차 키를 하나 복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말도 아직 안 듣고 있다. 딸들이 시집가면 귀여운 도둑이라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 아들은 큰 도둑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린다. 남편은 혹시나 하고 1년 내내 운전대 한 번 안 잡는 아내도 포함해 몇십 년 동안 가족 모두의 자동차 보험을 들어주었는데 아들은 보험료를 줄이려고 이번에는 나만 쏙 빼고 보험을 들었다고 한다. 괘씸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남편은 가끔 그 차를 쓸 일도 있는데 하며 말을 흐린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고대 광실도 곳간의 열쇠도 물려주지 못했는데 그냥 열쇠도 받지 말고 퉁 치고 말아야 하나. 생각은 많은데 해결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흘러간다. 오늘따라 장사 이의 봄날은 간다의 노래가 구슬프게 들린다. 2023년 4월 허세와 궁상 사이. 지난 여름 배추값이 금값이라 김치를 담그려고 손이 오그라들었다. 11월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겨울 김장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절인 배추를 살까 배추를 사서 직접 절여서 담을까. 남들은 잘도 절인 배추를 사서 하는데 난 한 번도 절인 배추를 사서 해본 적이 없다. 매일 지나다니는 마트에서 한 망에 6,900원 무거워 들 수도 없을 만큼 큰 배추를 팔고 있었다. 머리로 계산을 해보니 절인 배추의 반도 안 되는 값으로 살 수 있다. 작년에 사놓은 천일염 한 포대기도 있겠다. 세 포기씩 담긴 5망을 배달시키고 나니 시작이 반이라고 마음이 넉넉해졌다. 배추를 절이고 김장 준비를 대충 해놓고 소파에 앉으니 아침 TV에서 미운 우리 새끼 재방송을 하고 있었다. 가수이면서 예능 활동을 하는 이상민이 생일인 후배 박군을 초대하여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대접하고 있었다. 한 끼 식사가 35만 원, 둘이면 70만 원이라는 소리에 박군이 그 돈이면 형님 나 2달치 밥값인데요 했다. 그런데 음식은 1인분만 나오고 있다. 아우를 위해 한 장뿐인 식사 초대권을 양보하고 형은 궁 가로 이 가로 상민이 되어 마주 앉았다. 아우가 처음 먹어보는 음식의 설명도 해주고 와인잔 잡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동생이 형 한 번만 맛보라고 권해도 배도 부르고 먹어본 거라며 손사래를 치면서도 입맛 다시는 게 카메라에 잡혔다. 허세를 부리다가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 쫄쫄 굶는 것은 고욕이 아닐 수 없다. 예능 프로라서 설정인지는 모르지만 순수하고 꾸밈없는 아우. 귀여운 허세를 부리는 형을 보면서 유쾌하게 웃었다. 집에 돌아온 이상민은 라면을 끓이고 조금 전 본 음식을 그럴듯하게 흉내내어 코디도 하고 허겁지겁 먹는 궁상스러운 모습은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이 프로를 보면서 왜 내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부부 둘뿐인 집에 쉽게 김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고생하며 어려운 길을 택하였을까. 알뜰하게 살림 잘하는 아내로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는가 보다. 이것도 허세인지 모르겠다. 이젠 궁상 떨지 않고 좀 쉽게 살아도 되는데 그래도 한쪽 마음에는 내가 고생하더라도 누군가를 위해 싸게 김치를 만들어 맛있게 먹어주면 하는 바람이 깔려 있었나 보다. 얼마 전 큰딸이 시어머니 생신이라 시집 식구들과 강남의 뮤슐랭이란 레스토랑에서 1인분에 25만 원 하는 음식을 먹었다며 다음에 엄마도 함께 가자는 소리를 했다.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 1인분 값이면 우리 식구가 함께 외식도 할 수 있고 한철 김장값보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때로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비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을 때도 있다. 거짓 없이 솔직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허세와 궁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절인 배추 하나 때문에 배자도 모르는 애꿎은 남편만 닥달한다. 누구 위에 이렇게 사느냐고 엄포를 놓았다. 낮에
나 없을 때 배추 한번 뒤집어 놓으라고 했더니 누가 시켰으면 큰일 나겠다 한다. 며칠 전 세계의 큰손 사우디 황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이 다녀갔다. 20시간 동안 26개 프로젝트 40조를 계약하고 출국했다고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다.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루 저녁 호텔비로 2,200만 원을 쓴다고 하는 이 사람은 허세가 아니다. 하늘이 내린 대단한 재력가다. 사람 사는 것도 천차만별이다. 돈으로 따지면 감히 부러워할 수도 없는 먼 나라 얘기로 들릴 뿐이다. 빈 살만도 일정에 있던 일본 방문을 취소한 것은 단 하나 평소에 앓고 있는 중이염 때문이란 소리도 들린다. 어쩌면 인간은 고민 하나쯤 갖고 있을 수도 있어. 세상은 공평한지 모르겠다. 가을이 오는 문턱 10월의 어느 날에 오래전 알고 지내던 절친한테서 이번 생은 이렇게 살라는 건가 봐 라는 문자가 왔다. 자존심 강하고 가로 폼사 가로 허세 부리던 남편 만나 나이 들어가니 희망도 즐거운 일도 없다는 거였다. 같이 우울하고 찝찝한 날이었다. 가끔이지만 정말 친절한 고깃집이나 일식집에 가면 팁을 준 적도 있다. 이런 것도 허세일까? 궁상민이나 나나 한 끼 정도는 럭셔리한 식사를 할 수도 있다. 사람은 분수라는 게 있다. 가끔 허세도 필요하지만 약속이 있어 외식할 때 빼고는 간단하게 가게에서 먹을 점심 한 끼는 꼭 도시락을 싼다. 궁상이 아니라 검소라는 단어로 나를 다독인다. 2022년 11월 스토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